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결하는 태양이 사람을 죽인다. 요한계시록 7대 심판 시리즈. 한국에게 최악의 자연계 재앙. 대기심판입니다. 대기심판. 자,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은 그러하더라. 자,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대낮에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하늘이 큰데 하늘의 딱 3분의 1만 캄캄해진다는 걸까요? 뭘까요? 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야, 하나님을 이래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기는 게 굉장히 안 믿겨지는걸?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참 안 믿겨진다. 자, 제가 전도를 하고 있을 때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연도가 기억나네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캄캄해요. 그래서 뭐지? 하늘이 왜 캄캄하지? 근데 보니까 먹구름인가? 아니에요. 뭐야? 하고 봤는데 바로 미세먼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에게도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설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 하늘이 캄캄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심판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2018년에. 그때부터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조량 감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일조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조량 감소가 얼마나 있을까? 놀랍게도요. 2024년 2월 25일 전남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작황에 악영향이 있답니다. 일조량이 감소해서. 근데 얼마나 일조량이 감소했냐면은 33%가 감소했대요. 전라남도에서. 전국적으로 평균 22%에서 34% 사이의 일조량 감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같은 해 2024년 3월 5일 연합뉴스에서는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국의 일조량이 35%가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8장 12절에 하늘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두워지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드는 생각이죠.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태양이 50억 년의 수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타고 있는데 50억 년을 타야지 이제 재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근데 또 이 구절을 보니까 달과 별도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달과 별의 3분의 1도 어두워진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한 때야 태양이 가장 밝고 그 다음이 달이고 별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작은 광명체. 근데 솔직히 요즘 보면은 별이 얼마나 커요. 그죠? 멀어서 그렇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크고 밝고요. 얼마나 또 많고요. 셀 수가 없죠, 별이. 근데 별이 얼마나 많은데 별들의 3분의 1이 다 어두워져. 하나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야 안 내요? 빛을 안 내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어떻게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구나 라는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을 하다가 2018년에 미세먼지를 겪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깨달았죠. 이거는요, 천개 이변이 아니라 지상의 이변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천개 이상이 아니라 지상의 이변입니다. 즉 대기권에 이상이 생긴 거죠. 대기권에 이상이 생긴 거. 전 지구적으로 하늘이 어두워진다. 이게 뭘까? 우리가 그 이전에는 뭐 스모그 뭐 이런 단어들은 이제 사회책에서 보았습니다. 뭐 도심의 공기오염 이런 건 봤는데 2018년부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개념이 바로 미세먼지라는 개념입니다. 사회책에서 본 대기오염은 뭐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뭐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오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교과서에선 봤어요.
근데 이 미세먼지, 이제 영어로 fine dust라고 하고 PM이라고 합니다. PM. 근데 놀랍게도 2018년부터 있었던 그때는 국가적인 이슈였어, 미세먼지가. 이 미세먼지가 2024년부터는 일조량 감소의 3분의 1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도 3분의 1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것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작황 감소를 염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미세먼지. 2018년도에 잠깐 국민들의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그냥 잊고 살려고 하죠. 근데 이 미세먼지가 제가 미세먼지 언급할 때마다 이 미세먼지가 야기시키는 질환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천식, 폐렴, 폐암, 폐기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돌연사. 무섭죠, 이거?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돌연사를 시키는데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해서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뇌신경계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치매죠. 조기 치매, 파킨슨병, 그다음에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그리고 또 내분기계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생식기 기능의 저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저체중, 또 유산, 정자수 감소를 미세먼지가 일으킨대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발달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 중에 이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거는 아마도 돌연사 아닐까 싶어요. 돌연사. 젊은 애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기 치매도 굉장히 이제 주변인들에게는 무서운 질병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5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사람을 못 알아봐요. 얼마나 무서울까? 제 주변에 어떤 분도요, 조기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50쯤 되시는 분인데 치매에 걸렸어요.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무서운데 남편분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데도 못 나가세요. 자기가 어디를 나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가니까 차를 탈 때도 잠궈놔야 되고 외출도 못하고 집문도 잠궈놔야 되고 왜냐면 어디를 나가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도 젊은 편인데. 그래서 야, 앞으로 저렇게 4, 5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일까. 치매에 걸린 사람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시골에 사시거든요. 근데 말이 시골이지 공기가 엄청 나쁩니다. 제가 아까 일조량 3분의 1로 감소로 작황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 어디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전남신문이라고 그랬죠. 서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기 아래쪽 이야기예요. 자, 서울이나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 이제 대표적인 건물이 뭐가 있을까? 바로 이제 롯데타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롯데타워가 정말 한 번이라도 맑게 보이는 그런 날이 있나? 보이긴 보이는데 대부분 뿌옇게 보여요. 남산타워든 롯데타워든 뿌옇게 보입니다. 정말 공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대기오염 아니에요.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 국민들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나마 이게 겨울에 심하면은 마스크를 써서 뭐 호흡기 질환도 피하고 또 감기도 이제 피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미세먼지도 거르고 일석삼조인데 이게 덥고 습한데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러면은 야, 이건 진짜 어쩌라는 거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더운데 마스크를 써요? 죽을 것 같죠? 안 쓰자니 공기가 너무 더러워요. 자, 국민들이 무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 이게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지도인데 우리나라가 쪽이 있죠. 이 빨간 게 미세먼지예요. 파란 쪽은 공기가 좋은 거고요. 자, 어디서 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 나고 있죠. 중국에서. 제가 중국 사람들 한 말 중에 정말 이 말을 듣고 제가 트라우마 걸릴 정도로 화가 난 말이 있는데 어떤 중국의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미세먼지는 한국 것. 한국이 책임져야. 이렇게 말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서. 자, 지금 보면은 옆집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요. 그렇지, 그 먼지가 바로 옆집으로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야, 우리가 뭐 태우지 말자, 밥을 하지 말자,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옆집에서 이미 불이 났기 때문에. 보면은, 미세먼지가 한국 거라고. 자, 보면은, 북한도 최악이죠? 그죠? 북한도 최악이고, 개막원도 최악이고요. 저기 러시아도 최악이에요. 그쵸? 북한 애들이 뭘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북한 공기 전역이 그냥, 그쵸?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역이 다 덮여 있습니다. 심각할 때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바다 동해까지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가운데 불 났잖아요. 여기 가운데. 참나. 이거 보니까 이제 무슨 구절이 생각나냐면은 지금 봤죠? 어디서 불 나고 있는지. 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태우는 나라입니다. 매년 46억 톤 이상의 석탄을 태웁니다.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는 1억 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46억 톤을 태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수에 중국이 한 27배쯤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1억 톤 태우고 얘네 46억 톤 태우고.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수의 뭐 2배 이상을 다 태워대고 있어요. 중국의 에너지원의 85%가 다 석탄 태워서 나오는 겁니다. 석탄, 석유, 가스. 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중국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이라고 하나, 뭐 3위 안에 든다고 하나. 그러니까 지들 나라 거 파내가지고 지들이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대니까 연기가 안 날 수가 없죠, 이 나라에서. 이 집에서 연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14억 인구가 매일같이 석탄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써대고 또 걔네들이 쓰레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쓰레기를 또 다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예요, 재. 재가루가 하늘에 떠다니는 겁니다. 옆집인 우리나라까지도. 그래서 옆나라인 얘네 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옆나라인 우리나라도 같이 질식해서 죽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먼지가 거의 모든 현대인들의 조기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작아서 못 먹습니다. 피부도 뚫고 들어갑니다. 다 뚫고 들어가요. 너무 작아서 말 그대로 미세거든요. 이렇게 연기가 나라에서 뭐에 펑펑 나니까 전 마치 요 사진 보면서 야,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 16장 10절인데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보니까 짐승의 나라에 어둠이 왔다고 했어요. 그냥 딱 이왕용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이게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냥 뭐 하늘이 들었군 이러지만 우주에서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연기가 나고 이게 연기라고 표현하면 어느 나라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지 딱 보인단 말입니다. 진짜 이 구절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매연도 아니고 잿가루를 하늘에다 올려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근데 이제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 나라는 이 도른 나라입니다. 이 도른 나라가 지금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경이 됐는데도 짓고 있고요. 앞으로도 석탄 화력 발전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2019년도 사진입니다. 지금 2025년이죠. 더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너무 이제 심해졌어요. 앞으로 계속 짓는다. 지금 중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면 그거를 감당하려고 국가는 더 석탄을 태울 계획을 세우겠죠. 중국의 석탄 소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독재 공산당이기 때문에 뭐 이 나라가 뭐 유럽처럼 환경을 지키자 아니면 일본처럼 재활용을 철저하게 하자 뭐 자연을 보존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가 놀래서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걱정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뭐 자연을 지키자 보호하자 뭐 인권을 지키자 이제 이런 말들이 쏙 들어갈 텐데 얘네들은 되게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도 굉장히 많이 훔쳐갔죠. 굉장히 많이 훔쳐간 주제에 우리나라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걸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다 훔쳐가 놓고는 뭐 태양광 훔쳐가고 디스플레이 훔쳐가고 조선 훔쳐가고 반도체 훔쳐가고 배터리 훔쳐가고 자동차 훔쳐가고 안 훔쳐간 게 없죠. 다 훔쳐가 놓고는 우리나라한테 특허로 소송을 건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자, 근데 이런 나라가 이제 환경을 생각할까? 기술도 다 훔쳐가는데? 아니겠죠. 이 나라가 한 국가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30%를. 세계 나라가 몇 개인데. 여담으로 미국도 20%를 배출하고 있어요. 중국, 미국 두 나라 없으면은 온실가스의 50%는 감축됩니다. 미국도
얘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얘네들도 에너지가 많아요. 미국이란 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또 비행기도 진짜 많이 만들어서 띄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 자연을 관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미국인은 없을걸요? 그죠? 미국 기독교 국가니까. 근데 에너지 문제에서만큼은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게 미국이에요. 이건 이상기후도 아니다. 그냥 지구의 뭐 빙하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순환의 일종이다 이러면서 얘네도 눈 가리고 앙호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제 저렇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알지만서도 원래 그런 거고 우리 탓 아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이 문제에선 트럼프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트럼프도. 그분도 참 성경 많이 하시는 분인데 왜냐면 커져야지. 돈 많이 벌어야죠. 돈 앞엔 장사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빨리 커져서 중국도 빨리 커져서 미국 잡아야지. 미국도 빨리 더 커져가지고 이미 1위지만 더 커져서 빨리 도망가야지. 돈 벌려면 그냥 속 편하게 가스 태우고 기름 태우고 원유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다 태워 다. 이상기후다 그러면 그거는 음모론이다 이러면서 원래대로 되는 거다 이러면서 그냥 막 태워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들이 틀렸으면은 지구를 어떻게 살릴 계획은 있는지 지금 과학자들은 다 같이 큰일 났다 못 되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미국, 중국 이 두 나라는 뭐 심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조심은 해야겠죠. 네 번째 심판인 대기 심판, 하늘이 어두워진다. 이 대기 심판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심판들 중에서도 한국인의 건강에 정말 최악입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악화될지는 미지수예요. 미지수. 지금 살고 계시는 이제 노인분들은 이렇게까지 최악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신 적이 별로 없었고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젊은 애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갔을 때 얘네들이 40대, 50대 됐을 때 뭐가 나올지 정체 모를 뭔가들이 터진단 말이죠. 막 술, 담배 안 하는 애들이 폐암 걸리고 폐질환 걸리고 모가 걸리고 협심증 걸리고 심장질환 걸리고 혈관계통 이상 생기고 한국인들이 이제 재밌는데 얘네들이 건강을 위해서 한국인들은 물 사 마시잖아요. 그죠? 물 사 마시죠. 정수기로 걸러 마시죠. 또 외출할 때마다 여자분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재밌는 건 미세먼지는 안 거르고 그냥 마신다는 거죠. 그게 건강에 좋자고 물도 사 마시는데 미세먼지를 그냥 마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미세먼지 피하려면 덴탈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구사를 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건강을 위해서 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지금 7년째 심각해지기만 하고 좋아지지 않고 계속 이러니까 국민들이 점점점 이제 포기한다라는 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동안 이 환기장치가 달린 마스크를 열심히 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한동안 안 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안 끼는 게. 다시 못 끼겠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화장 다 눌러붙죠, 마스크 하면은.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에 공기청정기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공기청정기 몇 대 있을까? 우리 교회에 공기청정기는 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계라고 이제 뭐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총 7대가 있습니다. 일단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저기 제가 이제 필터를 세 겹으로 붙여놨죠. 천장에. 이거를 기계라고 불러야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모터에 필터가 세 겹. 얘는 이제 기계라고 불러도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여기 하나, 교재실 하나, 2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에어컨이 다 공기청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이는 게 이제 공기청정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는 늘 켜져 있고요. 나머지는 공기질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더 심해질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하고 다스려라 했으니까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필터도 여분으로 항상 이제 쟁여는 놓고 있는데 필터 폐기할 때마다 좀 뭐랄까 좀 이게 그래요. 뭐냐면은 결국 걸러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은 걔네들이 또 태우든지 묻든지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인간은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냥 모아다가 어딘가 가서 또 태우는 것 뿐이에요. 인간은 정화를 못 합니다. 정화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자연계가 합니다. 필터를 버리면서도 죄의식이 들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쁜 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따끔한 게 실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야, 오늘 공기 진짜 안 좋구나.
원래 노출돼 있을 때 모르다가 깨끗한 데 있다가 나가면은 차이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는 그냥 목 조금 이러고 말지. 근데 이 나팔 심판의 네 번째인 대기 오염, 이 대기 심판이요, 그냥 공기가 더럽다, 먼지가 심하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거고요. 자, 이게 뭘로 이제 바뀌냐면요, 이제 나팔 심판에서 인 나팔 더 심하게 가면 이제 대접 심판 있잖아요. 대접 심판도 똑같이 네 번째가 대기 심판입니다. 근데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자, 16장 8,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도 대기 심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이 뭘로 죽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로 태워져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불로 태워지냐면은 태양에서 나온 불로 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 대기 오염에 의한 현상이라면 사람들이 불로 타 죽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영화 혹은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뭐 태양에 어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뭐 태양풍에 지구가 탄다. 아니 뭐 지구에 뭐 자기장이 약해져가지고 태양이 굉장히 뭐 자전이 멈추면 자기장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또 태양열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춰서 뭐 지구가 불에 탄다. 뭐 여러 가지 이제 SF 시나리오들이 놓아져 있는데 사람들이 불로 타 죽는 거 뭐냐? 직관적으로 폭염입니다. 폭염. 정말 태양불에 타 죽을 정도면 이미 다 죽어요, 다. 엊그제인 6월 22일 일본에서 38도가 넘는 폭염에 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워하고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전역이 35도가 넘는다네요. 너무 더워서 일본이 장마인데 장마 전선이 증발을 했답니다. 너무 더워서. 근데 일본 기상청이요, 이게 이상기후에 의한 이변이라고 이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38도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일본이. 자, 근데 6월이잖아요. 6월에 38도로 사람 죽어나간다. 그럼 7, 8월은요? 야, 진짜 무섭겠죠, 일본 사람들? 이 미세먼지는 코나 따갑죠. 폭염은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도였거든요. 서울의 최고 기온이. 근데 우리나라도 40도, 42도 혹은 뭐 50도 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무서운데 2023년부터 전 세계의 최고 기온의 이 신기록이죠. 이 기록이 무서운데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매년. 2023년 7월 16일 그 전에 있었던 최고 온도 기록이 갱신됐어요. 2023년 7월 6일. 그리고 2024년 7월 21일 23년도에 기록이 깨졌습니다. 인류는 전에 없던 현상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계적인 기록이 깨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기상학자들은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더울 확률이, 얘네가 재밌는 말을 하네요. 작년보다 더 더울 확률이 50%, 작년과 똑같을 확률이 40%, 작년보다 시원할 확률이 10%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저도 예측할 것 같긴 한데. 저 사실 모르겠다라는 말을 되게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비가 올 확률 50%, 비가 오지 않을 확률 40%, 10%는 모르겠다. 근데 이 우리나라 최고 기온과 관련 있는 현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현상들이 지금 이미 있대요. 이거는 이제 저기 태평양에서 일어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더울 거라고 일단 이야기는 합니다. 지금 6월이니까 이제 견뎌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이게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세먼지 마시면 그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운 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죠. 사람들이 더우면 어떻게 해요? 그쵸?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에어컨부터 켜고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어컨이 가전제품급에서 진짜 얘가 전기 제일 미친 듯이 먹는 녀석이에요, 에어컨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럼 에어컨 키면 그 전기는 또 어디서 나와야 돼요? 아까 중국이 에너지 소비의 몇 %를 석탄 태워서 만든다고요? 85%. 그럼 중국인 14억이 더 미치겠다 이러고 틀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틀면은 이제 그 전기는 또 어디서 만들어요?
또 석탄 태워서 만들겠죠? 그럼 석탄 태우면은 미세먼지, 석탄 태우면은 이제 말 그대로 땅 밑에 묻혀있던 탄소를 그냥 공중에다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 무섭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석연료 태우는 거 무섭다고. 그러면 꺼내가지고 또 하늘에다가 다 이제 탄소를 뿌려버리면은 뭐가 더 심해질까요? 이상기온, 이상이변, 기록적인 폭염, 찜통이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면 이제 또 못 틀어요. 에어컨은 또 내려야죠. 이게 지금 무슨 순환이에요? 전 세계적인 악순환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악순환. 여태까지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로 견디셨던 분들도 이제는 다 에어컨 틀어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덥고 찜통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전기세를 벌어와가지고 에어컨을 다들 틉니다. 근데 이게 결국 또 땅에 있는 걸 꺼내다가 하늘로 뿌려대면서 만들고 있는 거랍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더 심해진다, 안 심해진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인간은 파괴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이제 예수님 재림 심판 때 대부분의 인간이 죽습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심해질 거예요. 계속. 처음에 그냥 먼지가 있네. 이제 이게 아니고 계시록 대접에서 이제 다 타 죽잖아요, 이제. 대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돼가지고 타 죽잖아요. 이게 계속 심해질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무 더워서 사람 죽는구나, 이게 뭔지 앞으로 한국인들이 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 뭐 35도 그러면은 대구는 덥군 이랬는데 이제 40도 이야기가 대구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 이야기예요, 서울 이야기. 저희도 이제 전도하다가 야, 이거 더위 먹어서 죽는다, 쓰러지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게 한 2, 3년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여름에 전도해도 더위라는 건 몰랐어요, 더위. 그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담인데요. 여러분, 공기가 더럽고 폭염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전도하신다고 바깥을 나가는 일은 피하세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공기는 더 더러워질 거고 더 뜨거워질 겁니다.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신을 모욕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16장 9절 보면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신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신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그 결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구를 망가뜨린 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계속 비를 내리시겠죠. 비를 안 내리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인간들더러 돌아오라 라고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아직 사계절 있잖아요. 돌아오라 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솔직히 화석 연료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화석 연료 소비를 더 늘리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는 에너지 소모를 감당하자 이러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재앙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중국이 에너지 소비의 85%를 화석 연료를 태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나은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80%를 화석 연료 태워서 얻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 무슨 청정인지 모르겠고요. 다 그냥 태워가지고 또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갈 길이 멀고 아직 인류는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6월 달이니까 이 설교하면 약간 이제 시기가 약간 이제 상조인 듯한 한 7, 8월에 설교해야지 이제 이거 진짜 현실이 되겠는데. 근데 제 설교는 이제 미래 시점에서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직업 가지실 때 야외에서 일하는 직업은 웬만하면 비춥니다. 여름에 야외로 나가게 된다? 웬만하면 비춥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사람 죽어나간 이 더위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너무 덥고 폭염이면은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담으로 어제가요, 공기가 완전 깨끗했고, 공기가 완전 깨끗했고 기온은 22도였습니다. 게다가 하늘에는 딱 차양막 구름이 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날씨를 보고서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겠죠?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거는 나가지 아니할 수 없다. 공기는 깨끗이요. 하늘엔 구름이 꼈으며 기온은 22도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건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가라는 거죠, 이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공기가 빨갛고 까매요. 빨갛고 까맣고 폭염이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이제 핑계대고 안 나가도 되는, 그렇잖아요. 심판 중인데 왜 나가? 그죠? 자, 이제 바깥에 나가는 직업은 웬만하면 피하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절전입니다. 절전. 절전은 매번 나오죠. 야, 어제도 조사해 보고서 우리나라도 80% 에너지를 석탄 태워서, 가스 태워서 나온단 말이야? 이거 중국 욕할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의 노력이 뭐냐면 이제 1등급 제품을 사라는 것이죠. 1등급 제품을 사셔라. 이게 광고인데요. 7월 달에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은 소비 금액의 10%를 나라가 환급해 줍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에어컨 바꿀 의향이 있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바꾸세요. 정부에서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죠. 저는 에어컨을요, 약 28.5도에서 29.5도 사이를 맞춰 놓습니다. 요즘은 30도에서 29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에어컨 맞추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켜요? 라는 말이 분명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29도 하면 추워요. 30도를 따면 조금 덥나? 이럽니다. 진짜예요. 항상 그 29 아니면 30 맞춰 놓는데, 제가 이제 에어컨을 24시간 매일매일 켜놓고는 전기 소비량을 잽니다. 제가 얼마나 에어컨으로 전기를 쓰고 있나. 쟀는데 얼마 정도 쓰냐면은 한 달에 약 90kW 정도를 쓰거든요. 근데 돈으로 치면 얼마냐면은 10,000원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들으면 놀라서 뒤로 넘어가실 이야기겠죠? 에어컨을 하루 종일 24시간 외출할 때에도 켜놓고 있는데 한 달 내내 켰을 때 전기요금은 10,000원이다. 왜 그러냐면은 1등급 에어컨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1등급 쓰고 있습니다. 그 전기 소비 계산해가지고 최저로 먹는 거를 냉방 효율은 높고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한 번에 에어컨으로 다스리려고 하면은 전기 많이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사시는 공간, 거주하는 공간, 뭐 예를 들어 침실,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일하는 공간, 진짜 사무실, 그런 공간에 딱 이제 1등급 에어컨을 달고 문 같은 걸로 공기가 안 섞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최저의 전기 소모로 에어컨 내내 켜고도 전기료 폭탄 안 맞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재작년에는 28.5도 켰다가 이제 지금은 29도에도 춥다고 하잖아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제습기를 추가했어요. 제습기. 제습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거는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덥다고 느끼는 건요, 더운 게 아니고 찐득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자다가 더워서 딱 깨잖아요. 그럼 뭐가 꺼져 있냐면은 제습기가 만수가 돼서 꺼져 있어요. 그럼 제가 자다 말고 더워서 깹니다. 그러면 이제 습도가 몇 퍼센트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77%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습도가 여름철이 80%에 육박하거든요. 80%면 그냥 물속이에요, 물속. 그럼 습도가 어디가 좋냐? 40에서 60 사이가 좋은데 저는 50 정도 맞춰 놓습니다. 50이면은 이게 또 어른분들이 야, 난 에어컨 바람 싫어, 뭐 감기 걸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도에 습도 50 맞춰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는 1등급 에어컨으로, 습도는 제습기로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감기 걱정도 없이 아주 시원합니다. 전 그래서 습도 50에 기온 30에서 29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물이 하루에 그냥 몇 바가지가 나옵니다, 공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엉덩이에, 다리에, 허벅지에 땀띠 나는 분들이 있나요? 땀띠는 없어요? 제가 또 하나 놀란 장비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매번 얘기하죠. 이게 바람방석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람방석. 원리는 모터로 공기를 엉덩이 쪽으로 보내는 방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녀석도 전기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 녀석 전기가 틀어놨을 때 2W를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저는 이거 안 켜고 안 앉습니다. 무조건 앉으면 켜요. 그것보다 킵니다. 키면 제가 땀띠 때문에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뭐 설교 준비를 하고 뭐 운전을 할 때
항상 땀띠 걱정하잖아요, 남자분들. 근데 전기를 2W를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앉아있을 동안만 킨다고 생각하면은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얘가 놀랄 노자인데 전기료가 한 달 내내 켰을 때 40원이에요. 제가 땀띠 짜느라고 고생한 적 있어가지고 바람방석, 이게 아주 꿀 아이템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사무실 앉으실 때나 아니면 운전석에 앉으실 때나 아니면 애기들은 말 못하는 애기들은 덥잖아요. 2W 먹으니까 보조 배터리 껴도 될 것 같아요. 애기들 유모차에나 그죠? 해서 아마 이렇게 유모차 이렇게 딱 창 막 펴주고 안에 얼음 얼린 거 하나랑 휴대용 공기청정기 하나랑 바람방석 하나 딱 해주면 애들이 안에서 아주 그냥 시원쾌적하다 이러고 이제 유모차 자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한번 머리를 써야지 아빠들이 또 그죠? 사실 이동성 냉풍기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여기서 더 이상 줄일 건 무엇이며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시면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게 심판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라고 여기에만 1등급 공기가 딱 내려오고 저기는 막 40도로 쪄주는데 여기만 22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쵸? 이건 자연계의 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지혜를 좀 써야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죽는데 첫째 아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치료하래. 그럼 피한대? 이렇게 얘네들이 자기들은 대책을 강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근데 어디까지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꼭 생존해 나가시는 저 또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 심판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 전쟁을 설교하고 요한계시록 시리즈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2주의 시한을 줬죠. 이란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또 일이 일어날지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 그럼 이거는 폭염 아니에요. 10중 8구 전쟁할 겁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 전쟁까지 잘 들어두고 정세를 잘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연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좋은 지구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탐욕과 죄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모두가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계의 힘을 빌려서 피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더러운 것을 더 더러운 것으로 망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연계의 심판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그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생명의 위험 없이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7월, 8월 엄청난 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중 아무 누구도 자연계 심판에서 쓰러지는 사람 없도록 또 지켜주시옵소서. 자연계 심판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명석한 머리와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